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며느리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할까 하고 고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밤잠을 설쳐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저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어머니, 이번 추석엔 바빠서 못 가요. 죄송해요. 였습니다. 이 짧은 문자 하나가 저에게 던진 질문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와 며느리 세대가 원하는 편안한 관계는 같은 것일까요? 저희 며느리는 결혼 초기만 해도 자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반찬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하루 종일 제 핸드폰을 밝게 만들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연락이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명절에만 의무적인 인사를 보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직장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전화를 걸어도 네, 어머니. 아,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의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직접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 한두 시간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30분도 채 앉아있지 않고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라며 서둘러 일어나곤 했어요.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바빠서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사실 저는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다고 해야겠네요. 매년 김장철이 되면 며느리 집 목까지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언제 김치를 담그겠어? 하는 마음에서였죠. 한 포기, 두 포기가 아니라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맛있는 나물을 무치거나 조림을 만들면 항상 며느리 집 몫을 따로 챙겼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맛있는 것만 가져다 먹으면 되겠네 하며 흐뭇해했죠. 명절 때는 더 했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해서 며느리가 도착하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될 정도로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뒀어요. 며느리가 와서 일할 필요 없게 편하게만 해주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아이들 옷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서 보냈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건 뭐든지 아끼지 않고 해드렸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제가 이렇게 잘해줄수록 며느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치를 가져다 드리면 아, 감사해요 라고는 하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고 반찬을 가져다 주면 또 이렇게 신경 쓰시면 안 되는데 라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예의상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괜찮다고 해도 실제로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고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속으로는 기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뭔가를 가져다 드릴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건데 저를 못 본 상태에서 며느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김치도 해드린다고 하시고 반찬도 자꾸 가져다 주시고 고맙긴 한데 내 스타일로 살고 싶을 때가 있거든. 친구가 물었어요. 그럼 하지 마시라고 하지 그래?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좋은 뜻으로 해주시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김치 맛이 더 좋거든. 남편도 우리가 담근 김치를 더 좋아해.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면 그걸 먹어야 하잖아.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은 의도로 한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이니까라는 말을 자주 써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 하고,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고, 가족이니까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독립성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에게는 제가 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자꾸 뭔가를 해주니까 자신의 공간이 침범받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내 식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어머니 맛대로 가져다 주시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명절 준비도 그래요. 저는 며느리가 편하라고 모든 걸 미리 준비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네.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지? 하는 어색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시댁이 남이면 처가도 남이다. 서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맞다. 처음에는 이 말이 좀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족인데 남이라니.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며느리에게 딸 같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하지만 며느리는 우리를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죠. 성인이 된 후에 만난 사이니까요. 아무리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서로에게는 여전히 배려가 필요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첫째, 자주 연락하기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있을 테니까 그걸 존중하기로 했죠. 대신 며느리가 연락했을 때는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둘째, 뭔가를 해드리고 싶을 때는 먼저 물어보기로 했어요.
김장철인데 김치 좀 담가다 드릴까요? 이번에 맛있는 나물 좀 무쳤는데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해드리는 거죠. 셋째, 며느리의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그래, 알겠어 라고 쿨하게 대답해요. 서운해하거나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넷째,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며느리의 편의를 우선 고려해요.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니?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물어보고 며느리의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며느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저도 거절당할까 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한 번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안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의무적인 연락이 아니라 진짜로 안부가 궁금해서 한 연락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방식으로 사랑해왔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다를 수 있어요. 며느리 세대는 우리보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간섭받지 않는 것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방법일 수 있어요. 노년의 진짜 품격은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우리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며느리가 우리 앞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며느리가 우리를 친정어머니처럼 여겨주길 바라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길 원하거든요.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더라고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까워지려고 더 많이 애쓰시겠어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어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며느리의 성향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일방적인 사랑보다는 서로가 편안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을 때 더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주면 며느리도 한 발 다가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며느리와의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면 돼요. 오늘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고 조금씩 거리를 조절해 가다 보면 분명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마라톤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가까워지려고 하면 둘 다 지쳐요. 천천히 서로의 페이스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고민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아들들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